자,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엇갈린 양상을 보이며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지난 2거래일 연속 호조를 기록했었는데 이 랠리에 따른 피로감, 숨고르기 양상을 띠면서 혼조 양상을 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뚜렷했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은 여전히 좀 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시면서 이날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08% 강보합권에서 그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의 하락, S&P 500 지수 0.4% 가깝게 조정받았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TPP 협상 타결에 따른 효과를 받으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호조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열렸던 유럽 증시 역시 광산주와 에너지주 호조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뉴욕 증시도 지난 2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이날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좀 하락 전환이 나오면서 장 후반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나왔었던 지표부터 점검을 해보면요. 이 8월 무역 적자가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수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강세와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시장의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IMF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코멘트가 나오면서 하향 전망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날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3.1%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이런 가운데서 하방을 유지했던 거는 바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였는데요. 이 유가가 이날은 추가적으로 5%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들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대 지수 가운데는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0.08% 오른 16,790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을 이어갔었는데요.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권에 맴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일에 본격 개막하게 되는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종목 몇몇 종목들의 실적이 다소 엇갈린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 더 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이날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지수에 부담을 안겼고요. S&P 500 지수는 0.4%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1980선을 하회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테크 인덱스, 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흔들림이 컸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이날 장에서 4% 가까운 급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거래일 연속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이렇게 지수가 끌어내리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전통 기술주들이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4,748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대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다시 한번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MF downgrades global economic outlook again.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IMF는 3개월 만에 다시 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3%에서 3.1%로 0.2%포인트 낮췄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IMF는 선진국의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이 신흥국 경기 둔화를 상쇄시키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IMF는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2%로 제시했는데요.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신흥국의 성장률은 4%로 제시되면서 지난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8%로 이전과 같았는데요. IMF는 성장률 전망을 수정한 배경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앞서 여러 번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전날에는 세계은행 역시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바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와 투자은행들의 경제 전망치 하향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다소 좋지가 못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이 무역 적자가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trade deficit widens as exports sag imports from China surg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8월 무역 수지 적자가 48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전달보다 15.6% 늘어난 것이고요. 또한 지난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 이 기간 수출이 줄어들었지만 수입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먼저 수출을 살펴보시면 8월 수출은 2% 감소했는데요. 201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됐습니다. 또한 이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수입은 1.2% 늘어났습니다.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잇따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좀 살펴봤고요. 또 지수별 흐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소식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날 다우지수는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날 상승과 하락 종목 내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5개 종목이 상승했고 15개 종목이 하락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쉐브론 텍사콜을 포함해서 엑손모빌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듀퐁이 다우지수 내에서는 가장 크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기계와 제조 섹터 함께 오르면서 이 캐터필러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고요. IT 몇몇 종목들, 인텔과 IBM이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와 헬스케어 섹터와 소매 판매 섹터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듀퐁이 가장 크게 오르면서 7% 이상의 강세로 다우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쉐브론 텍사코 3% 이상의 강세, 엑소모빌이 1.4% 올랐습니다. 그 밖에 또 시스코 시스템즈는 시티그룹의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오르면서 1.4% 강세를 띄었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날 3% 넘는 조정을 받았고요. 이 제약주인 머크사와 화이자 각각 1% 이상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업종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본재 그리고 원자재 섹터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이날 유가 에너지 섹터와 함께 자본재 섹터가 1% 넘게 상승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었고요. 소재와 유틸리티 섹터도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 듀퐁입니다. 기존의 앨런 쿨먼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실적 부진을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이사회 일원인 에드워드 브린이 임시 CEO를 맡게 됐는데요. 이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날 7% 넘게 7.66% 오르면서 $55 21센트에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원자재 섹터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원자재주 가운데 프리프트 맥모란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오일과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프트 맥모란 이를 대체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소식도 호재로 반영이 됐고요. 이날 6%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 고점 $11 83센트에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는 8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8일에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개장 전에 펩시코 그리고 개장 마감 후에는 연브랜드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다소 엇갈렸습니다. 이 내용 외신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펩시코와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ABC 뉴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PepsiCo boosted by smaller cheap bags, non-soda drinks. 현지 시간으로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펩시코는 이날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펩시코는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5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보다 9센트 높은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16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펩시코는 이 달러 강세에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스낵과 무탄산 음료들의 매출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이 기간 북미에서 스낵의 매출은 2% 늘어났고요. 게토레이와 같은 무탄산 음료의 매출 역시 5%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업계에서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펩시코가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펩시코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1.29% 상승했습니다. 네, 반면 외식업체인 연브랜즈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내에서 매출이 크게 부진했다고 합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FC parent plunges 18% after key China metric mi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장 마감 후에 연브랜즈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실적 공개에 따르면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개선됐지만 전문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컸는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어난 이 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이 36억 달러 선에는 미치지 못하며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 매출이 부진했다는 평가인데요. 이 기간 중국 내 매출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회사 측은 9.6%의 증가를 예상했었지만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그레그 크리드 연브랜즈 최고 경영자는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다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 역시 부진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연브랜즈가 소유하고 있는 타코벨, KFC와 같은 브랜드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는 식상하다는 의견이 퍼지면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소식에 연브랜즈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유가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비롯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보다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힘이 붙는 모습이었고요. 광산주와 에너지주 호조에 따라서 지수 장 후반 들어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43% 추가적으로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가 1% 가까이 오르면서 9,902포인트 선의 종가를 썼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95%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큰 폭으로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영향받았고요. 이 오펙의 석유 장관이 이 유가 투자 감소 소식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조금씩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이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4.9% 오르면서 배럴당 48달러 53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금값은 추가 강세 이어가면서 1,146달러 60센트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은 이날 1% 가까이 오르면서 부실당 3달러 9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0.34% 소폭 오르면서 621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0.7%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내렸습니다. 12포인트 내리면서 869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 전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실망에 따라서 달러 약세 영향받았고요. 1,165원 90전에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무역 적자, 예상 밖으로 좀 확대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다소 약화됐고요. 이 부분에 따라 달러 약세 이어가면서 달러 인덱스 95.44 레벨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0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어제와 같이 좀 상당히 맑은 날씨가 오후에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일교차 역시 좀 심한 그런 가을 날씨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